한양의 도읍을 정한 다음에 한양의 도성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도성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곽이 안과 밖을 구분 지으니까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 성문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성문에 담긴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 한양도가 한양도성의 성문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떤 성문은 이렇게 2층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문들은 2층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작은 문들은 4개의 문들은 이렇게 1층으로 그려져 있고요. 1층으로 4개 그려져 있고 하나는 아예 물루 자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양의 내산을 연결해서 성곽을 쌓았으니까 백악산, 인왕산, 그 다음에 타락산, 목멱산이 그려져 있고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성문이 있습니다. 이 산과 산 사이에 성문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2층으로 된 성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으로 된 성문들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성문은 이렇게 물루 자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산과 산 사이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타락산과 목멱산 사이에는 성문이 2층으로 된 성문 하나와 1층으로 된 성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숭례문과 목멱산과 인왕산 사이에는 2층으로 된 성문이 2개가 있고요. 1층으로 된 성문이 하나 있고 백악산과 인왕산 사이에는 1층으로 된 성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타락산과 백악 사이에는 1층으로 된 성문 하나와 물루가 없는 성문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과 목멱산, 타락산과 인왕산이 서로 정확하게 마주보지 않으니까 어떤 산과 산 사이에는 3개의 성문이 있고 어떤 데는 2개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하나만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문의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이제 유교를 숭상하는 신진사대부가 세운 나라다 보니까 성문의 이름에 인의 예지 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동문인 동쪽에는 이제 인이 들어가고요. 흥인문, 인. 서쪽에는 의가 들어가죠. 돈일문. 남쪽에는 예가 들어갑니다. 숭례문. 그다음에 북쪽에는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문이 숙청문 또는 숙정문이라고 부르는데 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숙청문과 숙정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인의 예지 신은 여기 종로 오신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의 이름들을 살펴보시면 태조실록에 이제 성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문의 이름을 정북, 뭐 정동, 정남, 정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정하고요. 그 중간에 동북, 동남, 그 다음에 소북, 서북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흔히 이야기하면 내산이 있고 내산 사이에 4개의 북, 남, 동서에 있는 것을 흔히 대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대문과 대문 사이에 있는 것을 소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문의 이름들을 살펴보시면 정북은 숙청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숙정문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동북은 홍화문이니 속칭 동소문이라 하고 동소문을 지금 우리는 홍화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해화문이라고 부릅니다. 해화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중에 이제 조선 초기에 태조 때는 없던 궁궐이 성종 때 생기죠. 창경궁이 생기면서 창경궁의 정문인 동문이 이제 홍화문이 되면서 이 홍화문, 동소문은 해화문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정동은 흥인문이니 속칭 동대문이라 하고 동문은 흥인문, 동대문이고요. 동남은 강희문이니 속칭 수구문이라고 하고 수구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남은 숭례문이니 속칭 남대문이라 하고 소북은 소동문이니 속칭 서소문이라고 하고 소동문도 나중에 소의문으로 이름이 바뀌죠. 정선은 돈의문이며 서북은 창의문이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흥인지문이나 숭례문 이런 용어를 쓰면 유식해 보이고 이제 동대문, 남대문 이런 용어를 쓰면 이제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조실록에도 이렇게 동대문, 남대문, 서소문, 동소문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동대문이랑 남대문이나 서소문이나 동소문 이런 용어를 써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도에서 성문지름을 보시면요. 동대문, 2층의 동대문이 이제 흥인문이고 인어예지신의 인이고 서대문을 이제 흔히 우리가 돈이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이문이라고 쓰고 서대문이란 말을 쓰지 않고 대신 여기에 보시면 신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이문의 위치가 강북 삼성병원 그러니까 정동 경향신문에서 서울시 교육청 가는 사이에 강북 삼성병원 앞이 이제 돈이문터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이제 신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근처에 경향신문이나 문화일보가 있어서 신문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신문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문의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새로 난 문이라고 해서 신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새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안쪽의 길을 세문안길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문안로, 세문안길, 세문안교회 이런 것들은 신문, 새로운 문이라는 의미로 신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해암문과 동소문을 보시면 이 해암문의 위치가 지금은 이제 도로 옆으로 옮겨져 있는데 원래는 도로 위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해암문을 기준으로 해서 종로구랑 성북구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동소문동과 종로구 해화동이 이 문을 통해서 이 문을 경계로 해서 나눠지는데 동소문과 해화문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문, 서서문 이런 용어를 쓰니까 동대문, 서대문, 서소문, 동소문 이런 말도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 의, 예, 지는 다음에 숙청문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는 이제 보신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의문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수구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식으로 이제 수문은 이제 동대문 남쪽에 청계천, 개천이 되어 있죠. 여기에 청계천에 물이 빠져나가는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수문인데 이 방향 자체가 이제 광의문 쪽이 물이 빠져나가니까 수구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여기 수구문을 시구문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는 수구문으로 했지만 시구문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유가 도성안은 이제 유교적 공간이고 왕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공간, 유교적 공간인 이 도성안에 시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체가 이제 성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문으로는 시체가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소문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나가는 문이 서소문이나 수구문인 광희문 쪽으로 특히 광희문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구문인 이제 속칭 수구문을 이제 시구문 시체가 나가는 문이라고 쓰는 거고요. 광희문을 빠져나가면 동네 이름이 신당동입니다. 신당이 무엇입니까? 귀신 신자의 당집이니까 시체가 빠져나간 다음에 이 밖에서 이제 노제를 지내거나 하는 장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대에 점집들도 많고 굿하는 데도 많은 신당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구문을 사람들은 시구문으로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공간인 인의 예지 신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작은 소문들이 있는 거고 대문들에는 이렇게 크게 2층으로 문을 만들고요. 숭례문 같은 경우, 동대문, 돈이문 같은 경우는 2층이고 나머지 소문들은 이렇게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의 신의 개념과 그러니까 대문과 대문 사이에 소문을 배치하는 그러니까 네 개의 상가, 네 개의 대문과 네 개의 소문으로 구성된 것이 한양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